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피오 체사레 바롤로 2017 빈티지 그리고 피오 체사레 바르바레스코 2017 빈티지입니다. 지난 1월에 바롤로를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바르바레스코는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서 오늘 둘을 한꺼번에 같은 빈티지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futuresale.it에 들어가면 왠지 4대3 비율의 모니터용으로 만든 듯한 홈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산자의 모습이랑 포도원, 포도, 바리크의 모습을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웹페이지들과 다르게 연령 체크는 없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내에서 와인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우체사레라는 이름 아래의 문구는 비네디 프로프리에타로 합해서 말하면 피우체사레가 소유한 포도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와인에 들어가는 모든 포도를 직접 재배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피우체사레 와이너리는 사업가인 피우체사레가 본인 및 가족, 친구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량의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881년에 설립을 했고요. 바를로와 바르바스코의 언덕에서 와이너리를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유럽의 피오 체사라 와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은 주세페 피오는 1900년대 초부터 와이너리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피오 체사라 와인이 알바 지역의 주요한 레퍼런스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켰습니다. 주세페는 아들이 없이 딸만 외동딸만 있었는데 주세페의 외동딸과 결혼한 주세페 보빠는 원래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중간에 와이너리를 운영하고자 결심해서 이 피오체사네 와이너리에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공헌을 하였고 현재는 그들의 막내 아들인 피오라는 이름을 물려받으면서 와이너리의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오체사네에서 이 피오는 성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같은 이런 성씨가 되는 거고 체사레가 이름이 되는데 이제 주세페 보빠의 경우에는 똑같은 형식으로 보면 보빠가 성이 되고 주세페가 이름이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오의 경우는 이제 피오 보빠라는 이름을 갖는 상황입니다. 설립자의 성씨를 유지했던 이 아이의 이름으로 바꾼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피오 보빠가 와이너리를 이어받았다라는 거는 2023년 5월 현재의 홈페이지의 내용이고 2021년 8월에 피오의 딸인 페데리카 보빠가 와이너리를 총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2021년에 이 주세페 피오 보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뜨셨다라고 해요. 피오 체사레가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의 면적은 약 70헥타르인데 바롤로에서는 사라룬가다바의 오르나토와 라세라, 리레누, 콜롬바로, 브리콜리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몽포르티바바의 모스코니, 노베도의 라베라, 그리고 구스타바 이 가르티가 있습니다. 바르바스코에서는 트레이소의 롬본, 산스턴의 본지오파니, 브리크 디 트레이소, 로케디 마살루포가 있으며 바를로와 바르바스코가 아닌 아바 지역으로는 보사니아, 카타르투, 브리코 델로 스토네로, 로피아노 등의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밭이 굉장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흩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전통적인 바롤로, 전통적인 바르바스코는 여러 지역의 포도를 모아서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고자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있는 밭들에서 나온 걸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생산으로 와인의 종류는 큰 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비올리 클래식과 싱글 비냐드, 커티디아니, 크리오스타, 리바버즈입니다. 클래식에는 바롤로와 바르바스코 그리고 랑헬 네비올로가 있으며
싱글 비니아드로는 바롤로의 오르나토와 모스코니, 에우브리코와 바르베라다바의 슈퍼리오레, 랑의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카티디아니로는 바르베라다바와 돌체토다바, 그리놀리노 된 몬페라토 카살레, 가비, 그리고 모스카토 다스티가 있으며 크루스타로는 일 네비오, 오트레, 라트로, 로시라고 해서 크루스타부터는 지역명이 아니라 자유를 명명한 라인업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로시라는 이름이 아마 이제 지금 돌아가신 피오 보빠의 여동생이었나? 아마 누나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지막으로 리발버즈에서는 베르무트와 바롤로 치나토가 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바롤로를 먼저 보면 포도는 당연히 네비올로 100%이고 바롤로 지역 내 여러 밭에서 재배한 포도를 혼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빈티지 이후부터는 몽포르테 달바 지역의 모스코니가 포함되었다라고 하고요. 약 30일 동안 스테인리스 스틸 탱커에서 침용한 뒤 30개월가량 프렌치 혹은 슬로베니안 오크 배럴이나 바리크에서 숙성을 한다라고 하고요. 고전적인 스타일의 바롤로라고 하며 바롤로 지역의 다양한 때로와를 모두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여러 밭의 포도를 혼합해 왔다라고 합니다. 잘 익은 과일과 스파이스, 적절한 타닌감과 좋은 구조 및 집중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네요. 바르바스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네비올로 100%이며 바롤로와 마찬가지로 바르바스코 지역의 여러 밭에서 재배한 포도를 혼합하였다라고 합니다. 양조 방식도 동일하고 그 결과물도 마찬가지의 스타일일 거라고 하고요. 바롤로와 바르바스코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점은 대부분의 와이너리에서 싱글 비냐드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라인업으로 조금 더 약간 하이그레이드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이 피오 체사레의 경우에는 클래식이 가장 최상단에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클래식한 부분을 추구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싱글 비냐드를 내놓기 시작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 바롤로의 해평가는 11만 1,509원입니다. 저는 10만 9,650원에 구입했으니 거의 해평가의 98% 수준 정도 되겠고요. 4명의 평가에서 별 4.5개, 6개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습니다. 93점을 주었던 와인 인듀시에스트에 따르면 검은 베리, 덤블, 오크에서 유래한 어떤 스파이스가 어우러진다라고 하고요. 감초와 에스프레소 뉘앙스가 과즙이 풍부한 블랙체리 느낌을 살려주면서 짭조름함으로 솔티함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시음적기로는 2022년에서 2029년까지를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와인 서처 자체에서는 시음적기를 2021년부터 28년까지로 적어 주었으므로 지금 시점 2023년 5월 시점은 시음적기의 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르바스코의 경우에는 해평가 11만 3,174원인데요. 저는 살짝 비싼 13만 1,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평가의 116% 정도 되고요. 왠지 바롤로가 좀 더 맛있으면 살짝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 명의 평가에서 별 4개, 4개의 평점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습니다. 94점을 주었던 와인 인듀시에스트에 따르면 덤블과 잘 익은 베리의 향이 발사믹 향과 어우러진다라고 하며 우아한 풀바디의 풍미는 말린 체리, 감초, 흑연 같은 느낌을 주고 탄닌감이 곱다라고 합니다. 시음적기는 2025년부터 2037년까지도 본다라고 하는데 아까 바롤로로 평가한 분과 동일한 캐린 오키프가 평가를 한 걸로써 2023년 5월 현재는 시음적기에 살짝 전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와인들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평소와는 다르게 4시간 반 전에 거의 5시간 정도 됐는데요. 5시간에서 5시간 반 그 정도 전에 와인을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해서 30분 정도 병 브리딩을 하고 이걸 다시 막은 상태로 냉장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픈해서 이제 잔에 따르고 나서는 한 20분 정도가 경과를 했습니다. 2017 빈티지이지만 그래도 벌써 7년 정도 지난 빈티지이지만 워낙에 또 바롤로이기도 하고 또 바르바레스코이기도 하고 장기 숙성이 가능한
빠뜨리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오픈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디캔터까지 쓰기에는 뭔가 좀 이 맛을 충분히 뽑아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바툴 이 상단 부분에 보면은 1881에서 2021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와이너리가 이제 140 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거에다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오 보빠가 2021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바롤로부터 테이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이제 컬러가 굉장히 좀 잘 보이실 텐데요. 역시 아직 어리다 보니까는 좀 연하게, 여기 조명이 굉장히 좀 강렬한 그런 게 또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좀 연하게 보이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조명을 아예 하얗게 바꿔놓고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 약간 응축돼 있는 약간의 어떤 그 가넷 같은 색깔 보이는데, 테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어떤 갈색빛, 황갈색빛이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강렬하지만 그 조명하고 별개로도 이 엄지손가락이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물론 화이트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비치는 모습을 봤을 때 강도가 이제 강하다, 깊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중간 혹은 연한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직도 짱짱하다. 와, 후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줘요. 이제 빵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둘 다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이제 제 팔 정도 길이만큼 뻗어 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그냥 잘 놔두고 있어도 훅훅 하고 그 끼쳐오는 그런 향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뭐랄까, 그 우디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그 오크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살풋살풋, 지금 옆에 바라바라 스코어를 같이 오픈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유질감이 치고 올 때도 있고 말린 과일의 향이 치고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 확실히 향이 굉장히 어린 느낌은 주지만 동시에 벌써부터 약간 그 숙성의 잠재력, 이 이미 안에서부터 벌써 약간 그 말린 과일이라던가 혹은 가죽 향이라던가, 설핏 지나가면 이제 보르도 같은 그 시더 같은 느낌, 정향의 느낌도 있고요. 이 우디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얼세한 느낌까지도 여실히 올라옵니다. 그 뒤로 진짜 어떤 검붉은 과일, 검정에 굉장히 가까운 검붉은 과일의 과일향, 이 붉은 과일, 그 느낌도 확 올라오고요. 이 중간중간에 허브의 느낌? 그 약간 그 진짜 그 어 뭐 민트나 이런 쪽은 아니고 그냥 좀 허브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제가 그 향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허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감초향. 네, 감초향도 굉장히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랄까, 약간의 그 장미 계통까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그 제비꽃 같은, 제비꽃이나 붓꽃 같은 혹은 수국 같은 그런 류의 꽃향기도 살짝 있어요. 음. 향에서는 굉장히, 야, 진짜 간만에 마시는 이 바로로다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오. 그리고 그 모든 거에 그 기저에 되게 그 우유같이 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이게 아마 그 숙성에서 올라오면서 약간 그 라운딩을 한, 얘네가 갖고 있는 어떤 산미감이나 탄닌감을 좀 라운딩해서 나온 그런 그윽한 느낌이라고 보이는데, 되게 잘 만든 한 그릇의 어떤 그 식사를 보는 느낌이에요. 잘 만든 보울에 담겨 있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보울에 담겨 있는 어떤 포케 같은 느낌? 고기 베이스로 되어 있는 포케의 느낌, 그 나무의 향까지 풍겨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포케라든가 아니면 뭐 와인에 이제 컵 샐러드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괜찮네. 향 뭐지? 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덜 풀렸다라는 느낌은 여실히 갖고 있어서 좀 확실히 좀 일찍 오픈해 뒀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드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2017 빈티지를 2023년에 드실 거다라고 하면은 잔브리딩을 못 해도 1시간, 잔브리딩을 1시간 정도 이상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음. 와. 음. 입에서는 드라이하고요. 이제 과일의 풍미는 있지만 그건 과일의 풍미인 거고 드라이합니다. 그리고 역시 네비올라 산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어떻게 진짜 입 안에서 그냥 막 침이 솟아나오는 엄청난 산미감을 갖고 있고 분명히 향에서 라운딩 됐다고 느꼈는데도 입 안에서 약간 까끌까끌하다, 약간 모래 같다라고 되게 고운 모래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타닌감도 짱짱하고요. 목 넘김 이후에 이 알코올이 빵 하고 올라오는 느낌도 범상치 않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지금 둘 다 14.5도인데 알코올 도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셨다면 저는 14.5에서 15도까지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타닌 높고 산도 높고 알코올 높으니 당연히 되게 풀바디의 느낌을 갖고 있고 입안에서 주는 느낌은 굉장히 과일의 느낌이 강하게 치고 지나간 다음에 왜 얘네가 솔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까슬까슬하던 타닌감 이게 넘어가면서 약간 그 진짜 미네랄로 끝나요. 석회암 같은 그런 느낌이 연상되는? 네. 와. 과일의 느낌이 있지만 강하지 않고 그 과일의 느낌을 벌써 약간 말린 담뱃잎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가죽 같은 느낌? 쪼끔만 더 이제 익었다면은 약간 그 한 5년 정도만 더 묵은 와인이었으면 벌써 입에서 약간 그 흙내 얼씨한 느낌이나 어떤 버섯의 풍미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되게 입안에서 정제된 느낌이라서 '이거 뭔가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이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까지 주고요. 되게 타닌감이 바스라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부서져 있지?' 약간 라운딩된 향을 만들면서 이걸 좀 입에서 까끌까끌 바스러진 느낌? 그리고 약간 그 이게 되게 그 마른 흙의 느낌이에요. 마른 흙. 어떤 그 부엽토나 이런 젖은 흙이 아니고 마른 흙의 느낌을 줘요. 음. 그리고 마시고 나서 확실히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왜 이렇게 아쉬움이 들지?' 음. 뭔가 음 약간 그 고사를 빌자면 계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닭갈비 닭의 갈비가 손은 많이 가는데 먹자 할 거는 없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뭐 요즘은 이제 뭐 닭갈비 다 이제 순살로 해서 먹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마시고 나서 입안에서 우디한 느낌도 좋고 이 말린 과일의 느낌도 좋고 오크의 느낌도 좋고 담배 잎의 느낌도 좋고 담배 향은 아니고요. 담배 잎의 느낌도 좋고 처음에 확 치고 들어가는 과일의 느낌도 좋고 목 넘김 이후에 진득하니 가는 그 되게 오래된 그리고 마른 가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오래됐고 되게 겉부분에 니스나 이런 것도 벌써 이제 약간 사갔다고 해야 될지 약간 말라서 벗겨져 가면서 되게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듯한 그런 나무로 돼 있는 어떤 가구가 그 석양이 지기 전에 어떤 햇살을 맞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70년대 바롤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70년대 바롤로는 오히려 이런 과일 향이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64년 바롤로도 먹어보고 72년 바롤로도 물론 이제 이 피오체 쌀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진짜 가면 뭐 지아코모 콩테르노 몽폴티노 41 빈티지도 마셔보고 했는데 뭔가 그 올드한 느낌, 어떤 클래식한 느낌은 있지만 이 나이에 벌써 2017 빈티지의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 살집이라던가 그 과일 풍미가 너무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이 바롤로의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강세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구입한 가격은 109,650원은 비쌌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한 8만 원대? 네, 8만 원대 정도에서 구입해 보시면 바로로를 편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시면은 둘 중 하나예요. 아예 그냥 영빈으로 지금 2023년 기준 2019 빈티지 같은 거 그런 걸 드셔보시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저희가 늘 바롤로에 대해서 그렇듯이 지금 기준 2023년 기준으로 한 10년은 된 거, 13년 빈티지 이전 빈티지를 드시면 또 다른 느낌일 텐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병브리딩 30분 하고 잠브리딩 역시 지금 시간 한 40분 이 정도로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어요. 원래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이 잠재력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도 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비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얘는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바르바레스코로 넘어가면서 얘를 계속 잠브리딩을 좀 시켜볼게요. 네, 그렇게 보면은 또 느낌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벌써 약간 그 마지막에 제가 원스입했던 거의 뒷부분에 살짝 그 송진 같은 약간 나무진 같은 약간 쫀쫀한 느낌이 입에 남거든요. 뭔가 분명히 지금이 아니라 한 10분, 15분 뒤에라도 다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병 브리딩은 동일하게 30분 진행을 했고 이제 잔 브리딩으로 거의 50분 정도 경과한 피오체살의 바르바스코 2017 빈티지를 또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르바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 브리딩 한다고 병을 열었을 때 병 입구에서 되게 그 밀키한 느낌이 확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확연히 이 바로로와 바르바스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느낌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피에몬테에서도 이 지역 자체 알바에서 이 바롤로는 좀 더 산지에 가깝고 바르바스코는 좀 더 평지에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컬러 먼저 보겠습니다. 컬러에서 보면은 이제 동일한 2017 빈티지이고 동일한 조명을 쓰고 있는데도 제 느낌입니다만은 아까보다 좀 더 여성적이에요. 아까는 좀 더 집중도가 높은 대신에 테두리에서 황갈색의 느낌이 좀 더 강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집중도는 살짝 떨어지는 대신에 주변으로 젓갈색의 느낌이 많이 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 안에서의 이 밝아서름한 이 느낌은 역시 딥한 색깔은 아니라서 이제 중간 정도로 줘야 될 텐데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이 둘을 이렇게 같이 놓고 있어서 제가 약간 저의 의식이 벌써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여성적인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면 향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야,
바르바라스코가 더 비쌀만 하네. 향에서 아까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밀키한 느낌, 그 유질감의 느낌, 실키한 느낌이 싹 감싸주는 그런 뉘앙스. 여실히 여성향의 느낌이 있고 되게 풍만한 여성향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롤로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디한 느낌이 있고 시더 느낌도 있고 약간 말린 과일의 느낌도 있고 네, 약간의 이 붓꽃 같은 느낌, 붓꽃이나 수국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얘도 베이스는 검은 과일이에요. 근데 검은 과일이긴 한데 바롤로보다는 좀 더 붉은 과일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이 밀키한 느낌이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음. 좀 더 어떤 그 화사한 꽃에 가깝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도 이 바르바라스코도 역시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얘도 깡깡하고 까슬까슬한 느낌은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이제 아까 제가 잠브리딩 1시간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할게요. 잠브리딩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가져가시면 충분히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당도는 드라이 그리고 산도는 되게 높지만 아주 잘 정제되어 있는 산도 그리고 입안에서의 타닌감이 아까 바롤로에서는 모래 같은 바스라지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되게 어 그냥 와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산도 탄닌감 그대로 근데 살짝 중간에서 높은 그리고 알코올감은 둘이 똑같습니다. 목 넘김하고 나서 짜르르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바디감은 저도 얘는 풀바디를 줄 거는 같은데 음 풀바디를 줄 것 같은데 되게 웃기는 거는 같은 풀바디잖아요. 얘는 되게 무겁게 느껴졌다면 얘는 안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목 넘긴 이후에는 되게 이 바롤로랑 결을 같이 하는 그 입천장의 목젖 부분부터 입천장을 싹 하고 덮는 그 너무나도 미세한 그런 탄닌감이 또 확 하고 남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 둘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탄닌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 동시에 없지 않고 되게 짱짱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그 탄닌감이 마치 거칠게 표현하면은 입에 그 저희가 생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라면 스프를 콕 찍어서 먹잖아요. 그 생라면 스프가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 혹은 이제 그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 자녀의 이제 그 모유 수유를 완모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분유를 타 주시는 분이면은 부모님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그 분유를 한번 드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근데 또 분유가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분유를 먹고 나면 입안에 텁텁하게 남는 그 가루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분유는 물에 녹는 그러니까 우유에 녹는 혹은 물에 녹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입자가 고운데 그게 입안에 텁텁하게 남는 게 있을 정도 그런 느낌의 탄닌감을 둘이 주고 있어요. 아직은 좀 그 탄닌감이 정제되지 않은 어린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2017 빈티지의 똑같은 피오체사레의 바롤로와 바르바라스코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시기 편하냐라고 하면은 바르바라스코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요건 오늘 비교한 가치가 있었네요. 음. 입안에서 바롤로 대비해서 과일의 느낌이 조금 더 붉은 과일에 가깝고 좀 더 이 레드베리 느낌이 치고 올라오면서 좀 비어 있을 법한 중간 부분을 채워주는데 그 뒤에 사이사이로 툭툭 치고 오는 말린 과일의 느낌 그리고 이 오크의 느낌 아까 바롤로에서는 담백 잎의 느낌이 강했다면 여기서는 오크의 느낌 그리고 말린 과일을 갈아서 뿌린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의 장미 뉘앙스 아까 바롤로에서는 장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바르바라스코에서는 장미 뉘앙스가 살짝 나요. 그 바디워시라든가 혹은 뭐 이 폼 클렌저 이런 거에 장미 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사용했을 때 공기 중에 약간 떠도는
그런 느낌의 장미향? 그런 게 약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둘을 평가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잔을 하나 더 써 볼게요. 드시는 분이면은 지금 2017 빈티지를 2023년에 드실 분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잔 브리딩 2시간, 2시간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잔을 바꿔서 이렇게 담아서 그러면서 계속 좀 공기와 접촉을 시켰지만 이랬을 때도 맛이 살아난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야. 어쨌든 잔도 또 바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다르다. 아까 처음 맡았을 때에는 되게 얼씨한 느낌이나 그런 좀 바스락거리는 마른 흙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그래도 뭐 제 아밀레이즈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 잔을 바꿔가면서 한 번 더 최대한 좀 산소와 접촉을 시켜본 이 잔에서는 야, 진짜 이 우디한 느낌, 그리고 이 사이사이로 살풋살풋 끼어있는 이 감초의 뉘앙스, 이게 너무 좋네요. 야, 야, 아까 향을 맡았을 때 그리고 맛을 봤을 때 제가 8만 원까지 비딩한다 그랬는데 정정해서 제가 9만 원까지여도 저는 살 것 같아요. 똑같은 빈티지를 똑같은 이 2023년 기준으로. 대신 저는 이제 오늘 마셔보고 알았으니까 충분히 산소와 접촉한 다음에 마실 거고요. 야, 진짜 되게 잘 만든, 이게 이제 좋은 비결일지 나쁜 비결일지 모르겠지만 잘 만든 보르도 블렌딩 혹은 잘 만든 칠레 블렌딩 같은, 혹은 아르헨티나 블렌딩 같은, 여기서 잘 만들었다는 기준이 칠레 기준으로도 한 9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그런 와인 기준이에요. 그 정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향에서의 만족감, 저한테 주는 그런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병에서의 벌써 지금 이 2017 빈티지지만 병에서의 숙성도나 이런 느낌도 주고, 동시에 이 오크 배럴에서의 숙성에서의 느낌, 거기서 가지고 있는 우디한 느낌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약간의 그 시더 그런 느낌이라던가, 이 지금은 약간 커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커피, 이제 바르바스코를 마셔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에스프레소라면 여기서는 라떼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고. 와우. 야, 커피 향 장난 아니다. 와우. 그러면서 시더에 약간의 민트? 네, 약간의 민트 힌트도 있고. 이야, 향이 왜 이렇게 좋지? 음, 와우. 입에서는 진짜 그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네요. 와, 그 보르도, 네, 보르도로 치면은 어 못해도 같은 빈티지의 샤도 딸보가 있으면 저는 딸보보다 얘를 마실 것 같아요. 진짜. 가격도 물론 얘가 훨씬 쌀 거고요. 17 딸보보다는. 우와. 입에서 이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느낌을 확 주는데, 그 가죽의 느낌, 얼씨한 느낌에 약간 그 담배 잎의 느낌, 그리고 거기에 아까 느꼈던 그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 살풋살풋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디한 느낌이랑 그 시더, 그리고 감초. 감초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미감의 검은 과일. 그 느낌. 와, 너무 좋네. 와우. 와. 진짜 아까 열리기 전에는 되게 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짝 마른 약간 그 니스 칠한 것도 벗겨진 것 같은 바싹 마른 질감의 어떤 가구가 석양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 이랬다면 지금 거기에 누군가가 새로이 니스 칠을 하고 윤기와 생기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 느낌.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너무 맛있는데? 우와. 와. 입에서 이제 마지막에 호로록 털어넣은 그 목 넘김 뒤로는 심지어 그 약간의 콤콤한 느낌? 그 숭늉을 꼴깍꼴깍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목 안에서 콤콤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숭늉이라든가 뭐 하늘보리라든가 옥수수 수염차라든가 요런 것들을 마시고 나서 목 뒤에서 넘어오는 곡물류의 그런 콤콤한 느낌까지 딱 올라오는 괜찮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입한 게 109,650원이라서 거의 11만원인데 저는 좀 비싸게 산 것 같고요. 그래 10만원 싸게 살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좋겠지만 저는 퓨어 채사레 바롤로 2017 빈티지를 제가 올해 또 산다고 하면 10만원까지? 물론 이제 이거를 한 5년 뒤, 10년 뒤에 산다면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이제 병 속성을 가미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10만원까지 비딩할 정도로 얘네가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 진짜 물론 같은 빈티지는 아닙니다. 3년 전에 2014 빈티지가 2014 빈티지는 15 빈티지가 진짜 7만원대에도 마트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사서 쟁였어야 되나? 라는 아쉬움을 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여기서 따라 놓고 한 30분 뒤에 홀짝홀짝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 이제 영상이 끝나질 않으니까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2017 빈티지를 2023년에 드시려고 한다면 잔 브리딩 기준으로 최소 2시간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오체살의 바르바스코 2017 빈티지 한 번 또 잔 가리를 한 거이고요. 얘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야, 야, 되게 고소한 느낌이랑 콤콤한 느낌이랑 그 뒤에 그 민트나 어떤 이런 진짜 허베이셔스한 느낌이 탁탁 치고 올라오면서 와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월링 하고 나서 이 둘의 차이는 여기서 처음 부분은 되게 비슷해요. 약간 노래로 치면은 첫 소절, 두 번째 소절까지는 비슷해도 얘네 이거 표절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세 번째 소절부터 극명하게 달라지는 네, 그런 느낌. 저는 향만으로도 여기서 제가 아까 10만원까지 얘기했다면 향만으로도 아직 맛은 보지도 않았지만서도 향만으로도 여기는 11만원까지는 제가 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면요. 아까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지만 훌륭한 네비올로 먹을 만한 네비올로 잘 익은 네비올로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향? 버섯 향이 여기서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여기에 10,000원을 더 낼 것 같아요. 그 약간 모래버섯 같은 그런 향이 여기서 지금 나고 있어요. 야, 지금 잔 제가 바꾸고 나서 뒤에 설거지거리 잔 2개가 생겼다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여기서 109,650원 여기서 131,750원 냈는데 13만원은 좀이라는 생각이 방금 좀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야 이거 향 괜찮네. 바로바로 스코 얘네 바로바로 스코 잘 만드네.
이 바롤로 같은 경우는 고기랑 드시는데 어떤 고기냐면 겉부분만 바짝 익힌 그 안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네, 그런 고기, 약간 타다키처럼 익힌 그런 고기랑 드시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그 고기 중에서 이제 안심, 소고기 안심 같은 거를 타다키처럼 겉에만 익히면 그 특히 좀 약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겉에만 익히면 겉부분은 크리스피해지는데 안쪽은 그 지방의 결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거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딱 드시면서 얘랑 먹으면 아주 좋을 거고요. 반대로 얘는 이제 본연의 산미감이랑 어떤 과일의 느낌이나 어떤 우디한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무게감을 형성하는 약간 그 소스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꿔바로우 같은 거나 탕수육 같은 거랑 먹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얘는 이제 탕수육이랑 이런 거랑 드시려면은 좀 빡빡할 수 있어요. 얘가 소스의 느낌을 주지 못해요. 물론 이거는 2017년 빈티지 2023년에 잠 브리딩을 충분히 하지 않고 마셨을 때의 이야기지만요. 근데 얘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얘는 꼬바로우 같은 거랑도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